얘기. 오늘은 방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 제작 거부 동향과 공범자들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MBC는 지난달 제작 중단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PD, 기자, 아나운서들이 일선을 내려놓고 이제 벌써 18일까지 300명 가까이 일선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요. 언론노조 MBC 본부는 24일부터 엿새간 총파업 찬반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있죠. 사실상 뭐 파업 돌입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KBS도 기자 516명이 권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그동안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는데 이제 MBC가 일어섰고 KBS도 행동에 나서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고대영 사진 퇴진하라. 퇴진하지 않으면 제작 중단에 돌입하겠다 결의를 밝혔죠. 이런 상황에서 그 방송 현업자들이 그야말로 일생의 업으로 여겨온 이 방송 제작을 거부하게 된 사연, 그간의 그 과정을 영화 공범자들로 만들어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시사회에 온 분들은 그래도 사정을 웬만큼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어이구 저럴 수가 막 하면서 우신 분도 많았어요. 저 정도였어. 다 알만한 분들인데도 우시더라고요, 결국은. 뭐 핵심은 MBC입니다만은 MBC는 2012년에 사장 퇴진과 보도 공정성 회복을 요구하면서 170일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고당하고 황당한 전보 발령을 당하고 부당한 징계를 당하고 이 부당하다는 건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당한 징계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MBC의 시사 보도를 이끌던 방송인들 중심으로 정말 고난의 길을 걸었죠. 정말 고난의 길. 명찰이 저성과자입니다. 이런 불명의 딱지를 가슴에 붙이고 문화센터에 가서 샌드위치 만드는 거나 계속 3개월, 6개월 배우고 아이스링크에 얼음을 닦으면서 청소하면서 재교육 받았고 말이 재교육이지 귀양살이죠. 해직자들은 아직 MBC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해직일이 벌써 2000일이 다 돼가죠. MBC 부를 때 그 기자들 부를 때 두 가지로 불러요. 뭐라고요? 보도국 기자와 보도국 밖에 있는 기자. 그러니까 그만큼 쫓겨나서 떠들고 있는 기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군요. PD, 아나운서까지 다 합치면 밖으로 떠들고 있는 그러니까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도 일감을 받지도 못하는 굴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방송인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영화 공범자들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최근 10년간 공영방송 뉴스는 국민들의 지탄을 계속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공영방송 안에서 또 지탄받고 대접을 못 받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광주 민주항쟁. 이거 완전히 찬밥 대우 받았어요. 세월호 뉴스도 찬밥 대우 받았고 언론인 강제 해직이나 탄압도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고 그래서 뉴스로 말할 수 없으니까 영화로 만드는 겁니다. 아, 그게 택시 드라이버, 뭐 다이빙 벨. 그죠? 공범자들이고. 그런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화보다도 공정치 못하고 영화가 얘기하는 것도 얘기도 못하고 이런 언론 방송 뉴스를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이게 이제 공영방송의 현주소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공영방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공정방송 결의라든지 제작 거부, 이게 과거에도 사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좀 다르다고 봐야죠. MBC가 파업을 벌이고 KBS가 공정방송 투쟁을 하던 5년 전은 권력에 아부하는 이사회, 그 이사회가 뽑아서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 이걸 막아야만 공정방송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벌이는 제작 거부와 파업 투쟁은 낙하산 사장과 정권의 압박 아래서 10년에 걸쳐서 제대로 해내지 못한 불공정 방송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용서를 비는 의미가 강합니다. 용서를 비는 뜻. 10년에 대해서 용서도 안 빌고 뭔가를 시작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자, PD, 아나운서들의 절박함이 과거하고 다르고요. 두 번째 정치적 상황은 물론 다릅니다. 과거에는 경영진이 징계하고 해고하고 거기다가 경찰에 검찰에 사법부까지 정권이 뭔가 눈치를 보면서 편을 드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정권 교체로 적어도 경찰, 검찰,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명분 있는 민주언론 투쟁을 막아서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뭔가 뒷배경이 달라진 게 있고 또 다른 점은 언론 권력과 시민 권력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했어요. 언론과 시민의 관계 변화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통 매체의 영향력은 뚝 떨어졌습니다. 종이신문은요. 93년도하고 비교하면 옛날에는 하루에 한 43분 정도 신문을 읽었다면 종이신문. 평균으로 지금은 한 7분 안 됩니다. 그래요? 텔레비전은 옛날에는 170분 정도는 텔레비전을 늘 보셨는데 매일. 요새는 150분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기성 매체, 공영방송이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를 피하고 정권 눈치만 보면 언론의 존재 기반 자체가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까짓 거 안 보던 건데 뭐 아예 안 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시민 여론이 또 뭔가 달라요. 뭔가 이 싸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MBC, KBS 기자, PD, 아나운서, 노조원들이 공정방송 투쟁을 하면 그래 공영방송을 살려야지 하고서 함께 모이고 싸워주는 분위기였는데 예. 요새는 뭔가 니들 정치판을 따라서 잘됐다 못됐다 자꾸 왔다 갔다 할 거면 그냥 없어져도 그만이야. 굉장히 냉소적이시죠. 예. 당신들이 없어도 대통령 탄핵 성공했고 정권 교체도 이뤘어. 그러네요. 그리고 그 기반에는 시민 미디어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돈을 모아 만든 뭐 뉴스타파나 예. 국민TV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팟캐스트들도 있고 예. SNS들도 그다음에 활발하고 거기서 네. 목소리 내는 사람들도. 그다음에 중요한 건 미디어 시민이 있어요.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의 미디어의 역할을 맞아요. 합니다. 1인 미디어예요. 예, 검색해서 찾아내고 뉴스가 잘못된 거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언론은 그냥 비판만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 닫는, 그렇죠. 소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시민들은 SNS라는 도구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토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기존 정통 언론이 해오지 못했던 취재, 편집, 분석, 예. 공유와 토론과 모니터링에 의한 검열까지도 스스로 다 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기성 언론 매체, 전통 매체가 언제 무너질지 아예 소멸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지금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 왜 공영방송 경영진들에게는 그 절박함이 안 느껴지는 건가? 왜 이러는 건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형식적으로 얘기할까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솔직하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후배들의 미래의 방송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남의 얘기인 거예요. 자기는 한 3년, 5년 정도만 더 해먹고 그냥 나이 70대서 그냥 아 진짜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별장 가서 놀든지 요양원 가서 지내면 되는 거예요. 난 누릴 만큼 누렸어. 뭐 혹시 자기의 미래는 그게 아니거든요. 몇 년 남지도 않은 미래 아닙니까? 전통 언론 매체들이 망한다 하더라도 뭐 이대로 부자 망해도 뭐 한 3년 먹고 산다는데 한 5년, 10년은 갈 거니까 자기는 은퇴해도 뭐 5년, 10년 먹을 거면 그거만 장만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라면 정말.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또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때 뭐 또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혹여 틈이 생기지 않더라도 뭐 이러다가 적당히 밀려나더라도 또 그래 너 보수를 지키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하면서 또 누가 한 자리 줄지도 모르고 자기의 한 70세까지의 노후는 보장돼 있으니까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고요. 자, 그래요. 언론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 참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언론인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지면 진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진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도대체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사주 책임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우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예, 함께 노력해야 될 건데 결국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 물었더니 기자들에게 물었습니다. 51%가 사주와 사장 책임이다. 예. 편집 보도국장 책임이다가 13.5. 중간 간부 책임이다. 6.5. 우리들의 책임도 있다. 5.3. 기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책임을 찾는다면 누구냐 그러니까 광고주 책임이다가 55.6. 정부와 정치 권력의 책임이다가 24.4. 이익단체들의 책임이다가 12.6 이렇게 나오더군요. 여러분은 누구의 저는 책임이라고 GH입니다. 출당론이 나오대. 누구요? 저요? 응. 그런 얘기를 누가? 장화홍. 아. 홍 대표. 그래서 나를 출당시키겠다. 참나. 얘기하더라고. 당에서 내보내는 거를 막 이쯤에서 막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래 보든가. 괜찮으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그까짓 거에 아이고 전혀 미련 없어요. 진짜로? 당에서 쫓겨나는 건데? 한두 번 쫓겨나 봅니까? 한두 번 쫓. 임금님 자리에서도 쫓겨나 봤는데 그까지 당쯤이야. 아유 그 말을 또 그렇게 하지 마. 그런 거. 아유 왜 그래. 아. 너무 그렇게 하잖아. 많이 힘들어? 자학기 그렇게 막 던지고 그래 시작부터. 잠깐 말이 살짝 엉켰네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근데 나는 일단 그분 그 장화 홍 대표의 말이 너무 잘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 있어. 비난했다 감쌌다 비난했다 감쌌다. 달면 삼키고 쓰면 맺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무슨 본인이 패배하면은 뭐 강에 뛰어들겠다는 얘기도 그렇게 하더만 참 강은커녕. 강 끊었나 보지. 이해해줘. 강 끊는 건 이해해줘. 강은 끊어야 돼. 나도 강을 끊었는데 뭘 그래.
말이 너무 가볍잖아요. 지난번에 그 나 출당시키자는 얘기 나왔을 때도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출당까지 시키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 직접 그래 얘기했었어. 맞아.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의 도리를 뭐 안 지켜도 되나? 사람도 여러 종류잖아. 그럼 도리도 여러 종류인 거야. 도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도 도리가 있어요. 있지. 응? 특히 그 주인 지키는 개. 아이고, 개는 도리가 확실하지. 근데 개의 도리. 예, 개도리. 난 소한테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소한테. 있죠, 소도리. 소도리, 사람은 사람도리. 소는 소도리. 닭은? 닭도리. 달개도리. 예. 그렇게 해야지. 예, 발음 잘해야 돼. 예. 근데 닭이 가질 수 있는 도리라는 건 뭘까? 이제 닭은 이제 지 몸이 가려우면은 그 흙에다가 막 지 몸을 비벼가지고 이 흙으로 목욕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진드기 안 생기지. 그렇죠. 이 주인이 그런 환경만 잘 만들어 주면은 이 닭은 또 도리를 지켜가지고 목욕을 해요. 그렇구나. 그런 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고양이는? 고양이도 도리 잘 지키지. 지 똥은 또 지가 흙으로 이렇게 잘 발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덮기도 하고. 애가 워낙에 깔끔해가지고. 맞아, 그렇지. 고양이도 그렇지. 나 옛날에 키우던 고양이는 도리 진짜 참 잘 지켰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지켰어? 바람은 피더라도 집에는 꼭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마치 자기는 집을 나간 적이 없었다는 그 표정 있잖아요. 그 앙큼 맞은 표정. 난 몰라. 그 표정 뭔 얘기한 게 갑자기 고양이 얘기를 해. 나갔다 온 거 다 아는데.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는 거고. 그 고양이 말고 쥐는? 쥐는. 쥐. 글쎄, 난 쥐도 도리가 있다고 봐. 쥐도리? 쥐도리. 남의 거 파먹을 때도 이 정도까지만 파먹자. 이러다 곡간 거들나겠다. 딱 멈추는 거야. 곡간 거덜내는 쥐도 있죠. 당연하지. 뭐 그게 좀 습성인데, 습성 자체 그런데. 근데 쥐가 가축입니까? 가깝게 느껴봐. 나름 또 귀여운 맛이 있다. 아이고 됐어요. 무슨. 근데 우리 도리 얘기하는 너무 딴 데로 많이 샜다. 아이고 그러네. 참 이건 도리가 아니죠. 그래. 아무튼 얘기 다시 돌아와서 지금 나랑 친한 분들도 장화 홍 대표한테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볼 때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날 갖고 놀고 있다. 도리에 안 맞다. 도리가 그런 도리는 아닐까? 어떤 도리도리. 도리질, 고갯짓, 절레절레.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도리도리가 아닐까? 도리도리 까꿍. 안 웃겨요. 미안합니다. 어디다 대고 까꿍을. 기분 푸시라고 한 거지. 어쩌겠어. 근데 나가려면 나가야지. 대신에 우리는 나가는 거 말고 들어가는 쪽. 안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늘 안으로 모시자. 나가라고 안 하잖아. 오늘 좀 늦었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 문 열어요. 늦게 들어가면 또 안에 금방 끝나. 어서오세요! 참, 이모는 한결같아요. 목소리도 같잖아.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저께 문통께서 보니까 대국민 보고대회인가 그거 하시더만? 에휴. 일요일 저녁에 생중계로 쫙 하래? 내가 TV를 없애든지 해야지. 아휴. 며칠 전엔 기자회견. 어제는 대국민 보고대회. 근데 그런 거 해도 사람들이 안 보죠. 많이 보던데? 많이 봐. 보는구나. 보더라, 그렇게. 그런 건 왜 하는 거예요? 국민들과의 소통. 이해가 안 가네. 그지. 국민들 피곤하게 하는 거죠. 이 소통이라는 그래, 거. 안 할수록 좋은 거는 소통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보수 야당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 보여주기식이다.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자화자찬 이벤트다. 응? 그랬더니 국민들이 뭐래요? 관심이 없어. 댓글 몇 개는 달리더라. 댓글. 왜 니들도 하지 그랬냐? 하랄 때는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배 아파하니? 이게 정상인가 왜 아직도 모르니? 소통이 쇼로 보인다면 불통으로 할지 9년의 세력답다 진짜 니들. 이런 식으로 계속 몇 가지. 요즘엔 댓글도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립니까? 댓글보다 좀 비리비리해져가지고. 아휴. 근데 국민과의 소통이 정상이고 그거하고 요즘처럼 이래 하는 게 인기도 좋고 효과도 좋고 여러모로 두루두루 좋은 게 맞는 거라면은 그렇다면 만약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도 지금 하듯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맞아, 나도 못해. 맞아. 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다 체질이 있고 캐릭터가 있는 거지. 그걸 바랄 걸 바라야 되고. 솔직히 우리가 몰라서 못한 거 아니냐. 안 맞으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가주실래요? 얘기를 많이 했더니 좀 피곤하네, 내가. 나도, 갑자기 어제는 소통 얘기를 많이 했잖아. 예. 나 그래서, 근데,
알레르기 있나 봐. 신문. 평균으로 지금은 한 7분 안 됩니다. 그래요. 예. 텔레비전은 옛날에는 170분 정도는 텔레비전을 늘 보셨는데 매일. 요새는 150분이 안 됩니다. 아하. 예.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기성 매체, 공영방송이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를 피하고 정권 눈치만 보면 언론의 존재 기반 자체가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네. 까짓 거 안 보던 건데 뭐 아예 안 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시민 여론이 또 뭔가 달라요. 뭔가 이 싸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MBC, KBS 기자, PD, 아나운서, 노조원들이 공정방송 투쟁을 하면 그래 공영방송을 살려야지 하고서 함께 모이고 싸워주는 분위기였는데 예. 요새는 뭔가 니들 정치판을 따라서 잘됐다 못됐다 자꾸 왔다 갔다 할 거면 그냥 없어져도 그만이야. 굉장히 냉소적이시죠. 예. 당신들이 없어도 대통령 탄핵 성공했고 정권 교체도 이뤘어. 그러네요. 그리고 그 기반에는 시민 미디어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돈을 모아 만든 뭐 뉴스타파나 예. 국민 TV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팟캐스트들도 있고 예. SNS들도 그다음에 활발하고 거기서 네. 목소리 내는 사람들도. 그다음에 중요한 건 미디어 시민이 있어요.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의 미디어의 역할을 맞아요. 합니다. 1인 미디어예요. 예, 검색해서 찾아 어이구 저럴 수가 막 하면서 우신 분도 많았어요. 저 정도였어. 예. 다 알만한 분들인데도 우시더라고요, 결국은. 예. 뭐 핵심은 MBC입니다만은 MBC는 2012년에 사장 퇴진과 보도 공정성 회복을 요구하면서 170일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고당하고 황당한 전보 발령을 당하고 부당한 징계를 당하고 이 부당하다는 건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부당한 징계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MBC의 시사 보도를 이끌던 방송인들 중심으로 정말 고난의 길을 걸었죠. 정말 고난의 길. 예, 명찰이 저성과자입니다. 이런 불명의 딱지를 가슴에 붙이고 문화센터에 가서 샌드위치 만드는 거나 계속 3개월, 6개월 배우고 아이스링크에 얼음을 닦으면서 예. 청소하면서 재교육 받았고 말이 재교육이지 귀양살이죠. 예. 해직자들은 아직 MBC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해직일이 벌써 2000일이 다 돼가죠. MBC 부를 때 그 기자들 부를 때 두 가지로 불러요. 뭐라고요? 보도국 기자와 보도국 밖에 있는 기자. 예. 그러니까 그만큼 쫓겨나서 떠들고 있는 기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군요. PD, 아나운서까지 다 합치면 밖으로 떠들고 있는 그러니까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도 일감을 받지도 못하는 굴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방송인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영화 공범자들에 담겨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돌아보면요. 최근 10년간 공영방송 뉴스는 국민들의 지탄을 계속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공영방송 안에서 또 지탄받고 대접을 못 받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광주 민주항쟁. 이거 완전히 찬밥 대우 받았어요. 세월호 뉴스도 찬밥 예, 대우 받았고 예. 언론인 강제 해직이나 탄압도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고 그래서 뉴스로 말할 수 없으니까 영화로 만드는 겁니다. 아, 그게 예, 택시 택시 드라이버, 운전사고 뭐 다이빙 벨. 그죠? 공범자들이고. 예, 그런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화보다도 공정치 못하고 영화가 얘기하는 것도 얘기도 못하고 이런 언론 방송 뉴스를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이게 이제 공영방송의 현주소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지금 공영방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공정방송 결의라든지 제작 거부, 요게 과거에도 사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다릅니까? 좀 다르다고 봐야죠. MBC가 파업을 벌이고 KBS가 공정방송 투쟁을 하던 5년 전은 예. 권력에 아부하는 이사회, 그 이사회가 뽑아서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 얘기. 오늘은 방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 제작 거부 동향과 공범자들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MBC는 지난달 제작 중단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PD, 기자, 아나운서들이 일선을 내려놓고 이제 벌써 18일까지 300명 가까이 일선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요. 언론노조 MBC 본부는 24일부터 엿새간 총파업 찬반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있죠. 예. 사실상 뭐 파업 돌입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KBS도 기자 516명이 권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그동안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는데 이제 MBC가 일어섰고 KBS도 행동에 나서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예. 고대영 사진 퇴진하라. 퇴진하지 않으면 제작 중단에 돌입하겠다 결의를 밝혔죠. 이런 상황에서 그 방송 현업자들이 그야말로 일생의 업으로 여겨온 이 방송 제작을 거부하게 된 사연, 예. 그간의 그 과정을 영화 공범자들로 만들어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시사회에 온 분들은 그래도 사정을 웬만큼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걸 막아야만 공정방송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벌이는 제작 거부와 파업 투쟁은 예.
낙하산 사장과 정권의 압박 아래서 10년에 걸쳐서 제대로 해내지 못한 불공정 방송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용서를 비는 의미가 강합니다. 용서를 예. 비는 뜻. 10년에 대해서 용서도 안 빌고 뭔가를 시작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자, PD, 아나운서들의 절박함이 과거하고 다르고요. 두 번째, 정치적 상황은 물론 다릅니다. 과거에는 경영진이 징계하고 해고하고 거기다가 경찰에, 검찰에, 사법부까지 정권이 뭔가 눈치를 보면서 편을 드는 예. 이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정권 교체로 적어도 경찰, 검찰,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명분 있는 민주언론 투쟁을 막아서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뭔가 뒷배경이 달라진 게 있고 그렇군요. 또 다른 점은 언론 권력과 시민 권력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했어요. 언론과 시민의 관계 변화요. 예.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통 매체의 영향력은 뚝 떨어졌습니다. 종이신문은요 93년도하고 비교하면 옛날에는 하루에 예. 한 43분 정도 신문을 읽었다면